어차피 계약직이잖아요. 짱님은 그만인 자리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요? 끝내기 싫은 사람이라 저를 쓰신 거네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나는 사고 범인으로 불렸습니다. 계약직이었던 내가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요.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고 내 말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빨간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 밖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선 안에 있었어요. 아니, 이미 그 안으로 밀려 들어와 있었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하 기계실에서 젖은 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나한테로 쏠렸어요. 운영 총괄 전무가 정장 소매를 정리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입니다. 담당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렸어요. 나는 늘 뒤에서 치우는 사람이었고 이런 자리에서 소개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전무는 내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사고가 난 구역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짧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역시 그 한마디가 내 귀에 꽂혔습니다. 역시라는 말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니까요. 안전팀 사람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서명, 본인 거 맞습니까? 나는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분명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는 글씨는 아니었어요. 내 이름인데 내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로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봤어요.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들 사고를 보고 있었고 문제를 보고 있었고 이미 정리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전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끝내요. 그래야 당신도 편해요. 편하다는 말이 그날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내 손에 쥔 장갑이 젖어 있었어요. 물 때문인지 땀 때문인지는 나도 몰랐습니다. 나는 서류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신 전무를 똑바로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글씨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전무의 웃음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멈췄어요. 그때 보안팀 두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출입카드 회수하겠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현장 출입은 제한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이미 나로 정해졌다는 것도요.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로비를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다시 부를까봐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처럼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생각보다 차분해 보여서 그게 더 낯설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기계음이 귓속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그때는 정확히 30해 전입니다.
1995년 나는 작은 공장 관리과에서 기록을 정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직함은 보조였고 하는 일은 늘 비슷했습니다. 점검표 모으기, 사고보고서 정리, 서명 확인. 그 공장은 항상 시끄러웠는데 사고가 나기 전만 되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기계는 돌아가는데 사람들 말이 줄어드는 순간 그때 선배 하나가 내게 종이 뭉치를 던지듯 주며 이렇게 말했죠. 사고는 현장에서 터지지만 원인은 종이에 먼저 찍혀. 나는 그날 이후 사람보다 종이를 먼저 봤어요. 누가 다쳤는지보다 누가 먼저 고쳤는지를 봤고 왜 빠졌는지보다 왜 갑자기 채워졌는지를 봤습니다. 몇 번은 그 덕분에 사고를 막았고 몇 번은 그래도 사고는 났어요. 그럴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말이 없고 설명할 자리가 없는 사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잠깐 멈춰 섰어요. 지하 기계실 입구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보안팀 사람이 손을 들어 나를 막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에 반박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안쪽을 잠깐 봤는데 그때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배관 하나가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주변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 배관만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까 로비에서 본 서류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너무 깔끔했던 점검표, 내가 쓰지 않은 내 이름.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문장 하나, 설명도 인사도 없었어요. 나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그날은 말을 아껴야 하는 날이 아니라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기억해야 할 건 서류였고 시간이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람들 사이로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일까?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왜인지 곧 알게 될 거라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대놓고 피하지는 않았지만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사람을 괜히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나는 지하로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통로, 관리사무실 뒤편, 자료실로 이어지는 복도, 그 복도 끝에는 늘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정리되지 않은 파일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습니다. 사고난 구역 이름이 적힌 파일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이상한 건 파일을 펼치자마자 바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날짜도 정확했고 서명도 반듯했고 수정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 정도로 정리된 기록은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딱 3가지만 확인했습니다. 첫째, 사고 전날 점검표. 둘째, 센서 로그 기록. 셋째, 폐기 처리된 문서 목록. 점검표는 이상하리만큼 완벽했습니다. 누락된 칸도 없고
서명도 전부 들어가 있었죠. 센서 로그는 딱 1시간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대가 사고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폐기 문서 목록에는 사고 구역 관련 서류가 유독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파일을 덮었어요.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파일을 원래 자리에 넣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전무비서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죠. 여기까지 왔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서는 파일 더미를 한번 보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알 필요 없는 것까지 알게 되면 사람이 피곤해져요. 그 말이 조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고였어요. 비서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정리. 그 단어를 이 사람들은 참 쉽게 썼어요. 정리되는 동안 다치지 않는 게 김 선생님한테도 좋아요. 나는 그제야 비서를 봤습니다. 누가 다치는데요? 비서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도요. 비서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나는 의자에 다시 앉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파일 번호와 보관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종이는 지워질 수 있지만 기억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자료실을 나오며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 걸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조용히 끝내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선택지가 없는 호출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운영총괄 전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컵 속 커피는 한 모금도 줄어있지 않았어요. 전무는 내가 들어오자 눈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움직임이 빠르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이미 짜인 대화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전무는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동선 확인표입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사고 당일 사고 구역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도 위치도 너무 정확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무가 처음으로 내 얼굴을 봤어요. 계약직인데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그 말 속에는 칭찬도 의문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었죠. 김 선생님이 책임지는 게 모두에게 편합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누가 편한가요? 전무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사고 직전 센서 기록이 1시간이나 비어 있는 건 왜입니까? 전무는 웃었습니다. 기계도 실수합니다. 그럼 점검표가 유난히 깔끔한 건요. 전무의 손이 탁자를 한번 두드렸어요. 그만하죠. 그 말이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전무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경력도 지켜주고 이름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가면요. 전무는 잠깐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김 선생님이 모든 기록에 남겠죠.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안전팀장이 들어왔어요. 전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팀장의 시선은 탁자 위 서류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아주 잠깐 내 쪽으로 옮겨왔어요. 나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일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야겠다고 회의실을 나오며 나는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는데 그 감각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나는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 가면 누군가는 나를 제대로 봐야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내려가도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이 몸을 눌렀거든요. 사람들 발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도 있었고 통화하는 소리도 있었죠. 그 소리들 사이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계약직이래. 그럼 끝난 거지 뭐.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사고보다 빨리 퍼졌고 확인보다 먼저 믿어졌어요. 나는 처음으로 서류가 아니라 내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몇 년을 닦고 조이고 확인했는지 갑자기 다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아무 증거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말 하나로 전부 지워졌어요. 그때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슬퍼서도 아니었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를 버리는 게 화가 났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내 이름을 쓰고 너무 쉽게 내 자리를 정하는 게요. 나는 이를 악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계약직이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업까지 계약직 취급하면 안 되지. 그 순간 뭔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일은 증명하려고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조경팀 반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분인데 그날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요. 사고 난 구역에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반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반장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외주업체 사람이랑
비서 쪽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뭘 들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폐문서 박스 같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전무비서, 폐문서 박스, 깔끔했던 점검표, 비어있던 센서 기록. 이건 사고가 아니라 지우는 작업이었어요. 반장은 내 얼굴을 보더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제가 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반장이 떠난 뒤 나는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리조트 맞은편 작은 편의점이 보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샀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유리 너머로 로비가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오갔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게 더 화가 났어요. 나는 종이를 꺼내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외주업체 출입 시간, 센서 로그 공백, 폐문서 이동.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전무 비서였습니다.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나는 종이를 덮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비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판 끝까지 가면 김 선생님이 먼저 부서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제야 뜨거운 게 느껴졌어요. 부서지더라도요. 제 이름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비서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 가지고 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이 싸움의 속도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비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에 전부 정리될 거예요. 정리. 그 단어를 또 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료실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움직여야 했거든요. 자료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휴대폰 손전등만 켰습니다. 괜히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류장은 생각보다 높았고 안쪽으로 갈수록 종이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사고 난 구역 이름이 적힌 파일들을 꺼내 바닥에 나란히 펼쳤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날짜도 맞고 서명도 반듯했고 도장도 정확했어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렇게 완벽한 기록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위에서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봤어요. 승일란, 도장 위치, 잉크 번짐, 그리고 한 장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전무직인이 찍힌 페이지였는데 그 도장만 조금 더 깊게 찍혀 있었어요. 서류를 포갠 상태에서 한꺼번에 찍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페이지를 빛에 비춰봤어요. 종이 뒷면에 희미한 눌림 자국이 보였습니다. 다른 종이를 깔고 위에서 글씨를 쓴 흔적. 나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분리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아래에 있어야 할 초안들이 나왔어요.
날짜가 달랐고 서명이 없었고 교체 이유도 달랐습니다. 노후 배관 균열 발견. 그게 진짜 이유였어요. 그런데 최종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기 점검 중 예방 교체. 단어 하나로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대신 파일 번호, 보관 위치, 페이지 순서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누가 와도 같은 걸 다시 찾을 수 있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손전등을 껐고 서류장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문 손잡이가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카드키 소리, 잠시 멈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다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조금 진정된 뒤 마지막으로 외주업체 출입 기록을 찾았습니다. 차량 번호, 출입 시간, 담당자 서명. 기록상으로는 그날 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 점검표에는 카메라 교체 시간이 딱 그 밤으로 적혀 있었어요. 센서 로그 공백, 카메라 교체, 폐문서 박스. 이제 줄이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나는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가져가는 순간 증거는 분실이 되니까요. 자료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전팀장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조사관들 내일 아침 9시에 옵니다. 나는 잠시 복도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전무비서, 오늘 퇴근 안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도 건물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급해진 겁니다. 제가 정리한 거 전부 드릴게요. 오늘 밤 안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조트 불이 아직 다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지우고 있었고 나는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의 싸움이 아니라 절차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기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새벽 공기가 건물 안으로 스며들 무렵 나는 안전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어요. 책상 위에는 내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안전팀장은 한 장씩 넘기며 읽고 있었습니다. 파일 번호, 보관 위치, 교체 전과 후의 차이, 센서 로그가 끊긴 시간. 그 사람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이 확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안전팀장은 화이트보드에 시간을 적기 시작했어요. 사고 전날 밤, 외주업체 출입, 서버실 기록 공백, 카메라 교체, 그리고 전무직인 하나씩 이어질수록 그 사람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조사관들 오면 이 순서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한 군데라도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전무비서였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 눈이 충혈돼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어요. 비서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관들 오기 전에 전무님이 부르십니다. 안전팀장이 먼저 대답했어요. 지금은 조사 준비 중입니다. 개인 면담은 이후에 하시죠. 비서의 시선이 내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이면 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위 노트를 비서가 보게 했습니다. 빼곡한 시간표와 정리된 좌표들,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걸 다 하신 거예요? 나는 짧게 말했어요. 조사관들이 보셔야 할 것들입니다. 비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 얼굴에서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동안 누군가의 말을 전하던 입이 말을 잃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던 눈이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나는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순간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울림이 멈춘 뒤 아주 작게 말했어요. 전무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비서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건물 방송이 켜졌어요. 외부 조사관 도착 예정 시각은 오전 9시입니다. 관련 부서는 대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사무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사람의 패배처럼 들렸습니다. 안전팀장이 내게 물었습니다. 조사관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9시가 가까워지자 엘리베이터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정장색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쪽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끝낼 차례였습니다. 조사관들이 회의실에 앉자 공기가 먼저 굳었습니다. 사람은 6명이었고 서류 가방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말보다 기록이 먼저 나올 자리였습니다. 전무는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고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조사관 중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한 걸음 나갔어요. 사고 당일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는 이미 수십 번 정리한 순서대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구역, 확인한 내용,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기록을 읽듯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점검표를 들어 올렸어요. 이 서명 본인 것이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맞습니다. 글씨는 아닙니다. 회의실 안에서 펜 하나가 탁자 위에 떨어졌어요. 조사관은 전무직인이 찍힌 배관 교체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 결제를 직접 보셨습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전무님은 현장 결제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외주업체 출입 기록, 센서 로그 공백, 카메라 교체 시각. 나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뒤를 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젯밤에 정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이면 사라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전무 쪽에서 짧은 숨소리가 났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넘겼고 해가 기울 때까지 이어졌어요. 전무는 중간에 자리를 떴고 비서는 조사관과 따로 불려나갔습니다. 해가 진 뒤에야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전팀장이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공지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장 실수가 아니라 기록 조작과 은폐 시도였습니다. 내 이름은 그 공지 어디에도 크게 적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내 이름 옆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확인자, 그 말 하나로 나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 만드는 안전기록실 이야기였습니다. 직함을 말해주는데 나는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록은 제가 정리해도 됩니까?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걸 원해서 부른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로비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오늘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를 누군가 끝까지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았다는 걸. 나는 다시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지우지 못하게 적어두기 위해서요. 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리는 이제 지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남기는 자리가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성공한 순간만 기억하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조용히 삼킨 말, 넘기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이름. 혹시 당신도 지워질 뻔한 이름을 가슴에 하나쯤 안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노을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집니다.